반갑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계획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 차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하게 되는 점 참 유감스럽습니다. 보통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첫째 주 차에는 이 수강 정정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때까지 그래왔습니다만, 어, 이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 시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학교 교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첫째 주차부터 수업을 이렇게 풀로 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뭔가 이 대학교라는 어떤 여유와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수업이 끝나면은 나가서 술도 한잔하고 뭐 PC방도 가고 어떤 이런 대학 생활에 어떤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진 거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친환경 에너지 계획. 친환경 에너지 계획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친환경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친환경의 친은 이제 친할 친자고요. 친하다라는 뜻이고, 친하다라는 뜻은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환경의 환은 이제 고리 환자, 그 다음에 경은 지경경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지구 환경, 지역 환경 또는 뭐 실내 환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친화적인 것을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라는 게 있죠. 에너지. 네, 에너지는 이제 F 이퀄 MA, F 이퀄 MA에다가 워크는 F 곱하기 이동한 거리만큼 X의 곱이죠. 이게 물리적인 의미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뜻은 에너지 자원,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바람 에너지, 뭐 석유 에너지, 석탄 에너지, 가스, 우라늄, 뭐 이런 에너지 원으로서의 어떤 표현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형태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입니다. 계획의 이제 개는 새말 개고, 획은 이제 새길 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또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서 작정한다 또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의 어떤 친화적인 우리가 앞으로 할 것들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전체적인 친환경 에너지 계획의 사전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진도 계획입니다. 진도 계획이 절반으로 나눠서 전체 15주 차인데요.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8주 차까지는 오늘 첫째 주죠. 교과목 소개, 지구환경 위기 이 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기의 내용은 공학적인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를 설계하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내용을 다룰 거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뭐 배운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한 학기가 지나고 기말고사가 지나고 방학이 지나면은 다 까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 학기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강조하고요. 이 이론적인 내용을 강조하고요. 이 이론적인 내용은 환경공학 기초, 열이동의 기초, 그 다음에 외피에서의 열이동, 여기는 이제 단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단열이고요. 그 다음에 습도와 결로,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주로 나눠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력
설계하기 위한 유체역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 그 다음에 열이동, 그러니까 열전달이죠. 열전달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끝나면 이제 중간고사를 칠 겁니다. 중간고사.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서는 이제 공기조화, 그 다음에 냉온열원 설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태양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그 다음에 지열, 연료전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기말고사를 칠 겁니다.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사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만 하고 이제 그 다음 수업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표 수업, 그 다음에 조별 과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수업이 진행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을 좀 더 보강을 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의 습득에는 뭐 과제물이나 어떤 숙제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단련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 이제 뒷부분에 어떤 실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다루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치는 것으로 한 학기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무공해, 공해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한정해, 다양한 자연 에너지의 특성과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하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미래에너지, 또 미활용 에너지 뭐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라는 용어를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생에너지는 8개 분야, 태양열,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신에너지의 3개 분야는 연료전지, 석탄핵화, 가스와 수소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이제 요 빨간색 위주,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하고 뭐 열애수, 수자원 절약 시스템 이런 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중점적으로요.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배워야 되는데 왜 기초공학까지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은 졸업을 해서 실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이제 설계된 신재생 에너지들을 실제 현장에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재생 에너지를 어떤 데다 적용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파악을 했을 때 우리는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여기에 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빛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 채광 같은, 채광 같은 뭐 빛 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크게는 열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걸 쓸 것인가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열 에너지를 쓰겠다 이럴 때는 이제 태양열, 그 다음에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또는 뭐 수력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구분을 해야 될 거고요. 이 구분이 끝났다 그럴 때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라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얼마인가, 우리가 워크, 우리 줄, 에너지,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겁니다. 그럴 때는 뭐 열 에너지를 우리가 쓸 때는 열 부하를 산출해야 될 거고, 전기 에너지를 쓸 때는 동력 부하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환경공학, 열공학, 유체역학, 열전달, 공기조화 등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한 파워가 필요하다. 파워는 뭡니까? 와트를 세크로 나눠준 거죠. 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초공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응용공학 같은 경우는 실제 건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겠죠. 실제로 아주 여러분들이 최적의 정량적인 설계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접목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건축과 플러스 에너지를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접목을 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사례를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각 개별 유닛들의 용량은 또 어떻게 선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기초역, 기초공학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럴 때는 응용공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설계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론을 이렇게 빡세게 하느냐? 이렇게 왜 이론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태양광 에너지, 빛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태양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지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지열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는 이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해양 에너지는 물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수력 에너지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는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 폐기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열에서는 태양열로 난방을 하는 거.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난방급탕의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을 뜨뜻하게 하는 것은 이제 난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화장실에서 샤워 꼭지에 샤워 물을 받는 거, 급탕이죠. 예. 뜨뜻한 물을 쓰는 거, 급탕. 그렇지만 태양광을 가지고 난방을 직접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주 어렵다. 아주 에너지의 양이 모자라다. 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는 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태양열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크게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가 너무 복잡해지고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태양열로 발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태양빛의 광전 효과,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열로는 난방급탕, 태양광으로는 발전, 그러니까 전기를 활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열로 발전을 아까 할 수는 있지만 아주 효율이 적다고 했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거울과 같은 반사판입니다. 거울, 여기 보면은 빛이 거의 반사되기 것처럼 이제 반짝반짝하게 생겼죠. 마치 완전 거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고반사 금속 같은 것을 대가지고 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중학교 물리의 마지막 파트, 고등학교 물리의 아주 마지막 파트쯤 가면은 그 광학 파트를 여러분들이
뭐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뭐 빛이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딱 이렇게 오목렌즈가 있으면 빛이 쫙 이쪽으로 가면은 초점으로 빛은 모이게 돼 있죠. 수직하게 입사한 빛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굴절률이 일정하다면 어느 한 점에서 빛이 만나게 되어 있죠.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초생달처럼 이렇게 휘어 있는 이 어떤 곡률을 가지는 표면에 빛이 입사되게 되면은 요 초점 위치에 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죠. 이렇게 이 중간에 어떤 튜브를 놔두면은 이 튜브에 빛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나 뜨겁겠죠. 여기가. 네, 겁나 뜨거워질 겁니다. 아주 뜨거워지겠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돋보기로 이렇게 개미를 태워 죽이거나 이렇게 개미로 돋보기 이렇게 햇빛이 딱 비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돋보기 되면은 빛이 쫙 모여가지고 여기 까맣게 이제 빛이 아주 밝게 한 점으로 모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걸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더 뜨거워지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개미들을 이렇게 태워보거나 한 적들이 있을 겁니다. 예,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 베어 그릴스 이런 사람 아십니까? 베어 그릴스 그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예전에요. 근데 요즘에는 좀 뜸해졌지만 어쨌든 베어 그릴스가 있습니다.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존 전문가죠. 생존 전문가가 여기 이 어떤 불을 피울 때 쓰는 방법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빛을 모아서 불을 붙이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빛을 이렇게 한 점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모으게 되면은 그 점의 온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게 되는데요.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햇빛의 상태에서는 물이 끓지 않잖아요. 아무리 더운 날에도 불을 끓일 정도로 태양빛이 뜨겁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빛을 한 점으로 모으게 되면은 물을 충분히 끓일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집중하고 이게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이 튜브로 물을 샥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증발하겠죠. 바로 증발하게 되고 증발하게 되면은 최적이 올라가게 되죠. 네? 최적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 그 팽창한 최적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네, 터빈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게 되겠죠. 그렇고요. 저온의 태양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아주 고온이 되어야만 이렇게 발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도 나오겠지만 태양열 발전을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난방과 급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난방, 급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받으면은 초점을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주 뜨거워져서 이 빛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고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요런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접시에 빛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초점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아주 뜨거워지게 된다. 물을 팔팔 끓일 정도로 뜨거워지게 된다. 종이를 갖다 댄다? 탄다. 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에너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건데요. 이 다이렉트 힛 게인이라는 말은 이제 직접 열을 얻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솔라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제 태양열 급탕을 말할 때는 이렇게 솔라 패널을 말하는 거죠. 다이렉트 힛 게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창문이 아주 넓은 이런 집에 여러분들이 한겨울이라도 여기 창가에 딱 서 있으면은
햇빛이 짠하게 비치는 날에는 따뜻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추운 날에도 햇빛이 아주 일조권이 좋은 날에 창가에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뭐 심지어는 더운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통유리로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냉방을 틀어야 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 열취득, 이 창호를 통한 열취득은 아주 큰 거거든요. 요것이 바로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직접 우리가 들어오니까 직접 열을 취득한다. 이렇게 쓰는 방법.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난방부하가 이제 적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대신에 여름철에는 냉방부하가 올라가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열,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서 받은 열 에너지를 요 배관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보내는 거죠. 또 다 쓴 유체는 올려보내고 이렇게 이제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열을 난방을 하는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패시브 한 솔라 히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릴 액티브 솔라 히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뭡니까?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패시브 스킬이 있고 이제 액티브 스킬이나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패시브 스킬이라는 게 있죠. 패시브 스킬은 뭡니까? 우리가 키를 안 눌러도 1, 2, 3, 4를 안 눌러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캐릭터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밑에 이렇게 딱 뭔가 아우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아니면 막 이렇게 주인공 옆으로 이렇게 막 패시브 딱 이렇게 키면은 패시브 스킬을 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아우라가 이 주인공을 캐릭터를 이렇게 감싸는 게 있습니다. 패시브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의 어떤 장치나 이런 게 없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패시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1, 2, 3, 4 키를 눌러야 된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주인공이 칼을 휘둘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쁜 놈을 때려잡으려고 칼을 휘둘러야 된다. 이럴 때는 우리가 1, 2, 3, 4 키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우리는 액티브하다 한 이제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패시브, 그러니까 가만 냅둬도 뭔가 되는 거.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직접 획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창문이 넓은 집에 이렇게 커튼을 열어놓으면은 빛이 그냥 막 들어와서 집을 뜨뜻하게 데피는 거죠. 요거는 다이렉트 힛 게인, 그러니까 다이렉트 게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다이렉트 힛 게인입니다. 열을 우리가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간접 획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창문 앞에다가 어떤 우리가 추결, 그러니까 열 용량이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벽체를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챔버를 열을 담아둘 수 있는 어떤 챔버를 마련해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아주 열 용량이 크다면 그리고 비열이 공기보다 크다면 우리가 아주 뜨겁게 태양빛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얘를 뜨겁게 달구더라도 금방 열이 이렇게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천천히 열이 복사 에너지로 쭉 이렇게 천천히 오래 가는 거죠. 오래.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기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습니다. 공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런 어떤 추결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데워지고 또 그만큼 천천히 식어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에 이런 애를 우리가 벽체에다 우리가 열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놔둔다면 얘가 낮 시간 동안 천천히 뜨거워졌다가 밤이 됐을 때도 걔가 이제 열을 계속 뱉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열 에너지를 하루 종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밤 되면 금방 차가워집니다. 금방 식어가지고 추워요. 네. 그리고 밤 되면 또 밖이 겁나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이 금방 이 열 에너지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빛 에너지를 태양 빛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챔버를 두고 여기에 딱 뜨거운 어떤 공기를 저장해 뒀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 공기는 뜨거워지면 상승하고 차가워지면 내려가기 때문에 요 챔버에 우리가 열을 담아놨다가 여기를 딱 오픈해주면은 공기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제 방을 데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리엔테이션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 중요한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업은 여러분들이 25분 이상 들으셔야 출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25분 이상 듣는 것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